다만 이거를 수원의 오른쪽 센터백인 황석호가 봤습니다. 봤으니까 당연히 막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황석호가 원래 뒤에 있다가 지금 앞으로 튀어나간 거예요. 하지만 정작 제르소의 패스가 투입되는 이 시점에는 박승호와 바로우가 다시 뛰어 들어갔는데 이 움직임이 정말 영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인천이 수원 삼성에게 2대1 승리를 거뒀는데요. K리그2 역대 단일 경기 최다 관중 기록을 세울 만큼 굉장한 관심도 속에서 진행된 경기였어요. 취재진만 30명이 와서 윤정환 감독은 K리그1 때보다 더 많이 왔다며 놀라기도 할 정도였는데요. 그만큼 볼 장면도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박승호가 넣었던 첫 번째 득점 장면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만 봐도 인천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꾀했는지를 알 수가 있을 정도였거든요. 먼저 인천은 항상 소개되던 대로 4-4-2 포메이션으로 나왔는데 이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공격 시에는 이와 같이 3-3-4와 같은 형태로 바뀌는 식이에요. 왼쪽 풀백인 이주용은 최후방에 머무르는데 오른쪽 풀백인 김명수는 중미 라인으로 올라간 모습이죠. 득점 장면에서도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중에서 왼쪽 풀백인 이주용이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그렇다면 인천이 이 형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공격을 풀어가려고 했냐? 먼저 잠깐 상대편인 수원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전방에 2명을 두고 뒤에 4명을 둔 4-4-2 형태를 취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주목할 포인트 중 하나는 인천의 최후방이 3명인 반면에 수원의 최전방은 2명이라는 점이에요. 이 구역에서 인천의 숫자가 하나 많은 그림이죠. 그래서 인천의 최후방을 제대로 압박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보다 뒤에 있는 선수들 중 하나가 추가될 필요가 있는데 위치상 양 윙어에 해당하는 선수들이 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지금 그 양 윙어들도 각자 김명순과 문지환을 마크맨으로 잡고 있는 중이죠. 따라서 인천의 최후방을 압박하기 위해서 윙어 중에 하나가 튀어나가면 필연적으로 그들이 원래 잡고 있던 김명순이나 문지환에게는 공간이 발생할 수가 있다. 바로 이게 인천이 첫 번째 득점 장면에서 보여준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이후 장면들을 보면 그 점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볼을 잡고 있는 건 이주용이죠. 그래서 여기에선 오른쪽 톱 자리에 있는 파울리뇨가 붙들어 갔는데요. 압박을 당하게 된 이주용은 중앙에 있는 박경섭에게 볼을 넘겼습니다. 인천이 전진 패스를 넣지 못하고 옆으로 볼을 올리게 된 셈이죠. 이런 게 상대 입장에서는 압박 라인을 올릴 신호탄 같은 식으로 작용됩니다. 볼이 이렇게 이동하는 시간 동안에 확 하고 달려들어서 빼앗아 버리거나 최소한 안정적으로 볼을 갖고 있진 못하게 만들겠다는 건데요. 수원한테 문제는 이주용과 박경섭까지인 최전방 2명이 붙어줄 수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 김건희한테는 붙어줄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위치상 그나마 가장 가까이 있는 건 왼쪽 윙어인 김지호죠. 그래서 김지호가 앞으로 튀어나갈 준비를 하면서 막 손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김건희를 잡으러 가야 되니까 김명수는 중앙 미드필더인 너가 대신 잡고 있어줘라. 이런 의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인천은 자연스럽게 김건희한테 볼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김지호가 붙으러 가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상당히 중요한 장면이 나왔어요. 김지호가 지금 김건희를 잡으러 가고 있는 건 맞는데 위치를 보시면 김명순한테 향하는 패스기를 차단하는 역할로 함께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입장에서는 사실 측면에 넓게 벌리고 있는 제르소한테 넘기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지였어요. 수원 삼성 선수들도 아마 대부분 그렇게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제르소한테까지 볼이 넘어가는 데에 또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 시간 동안 이규성이 김명순한테 거리를 좁히면서 완벽한 1대1 마크맨 관계를 형성한다. 이게 수원의 수비 목적이었겠죠. 그런데 다음 장면을 보시면 놀랍게도 여기에서 김건희가 바로 김명순한테 찔러줬습니다. 김명순이 재빠르게 약간 측면으로 이동하면서 김지호가 차단을 하고 있던 그 루트를 약간 벗어나는 움직임을 가져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김건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선택지였어요. 삐끗하면 김지호한테 뺏겼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기에서 김명순한테 바로 줬기 때문에 수원 입장에서 약간 혼란이 생기게 됐습니다. 사실 구도로만 보면 여전히 수원이 1대1로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여전히 이규성이 김명순을 잡고 이기재가 제르소를 잡으면 되는 그림이긴 한데 여기에서 아주 놀랍게도 이기재가 제르소를 버리고 김명순을 잡으러 튀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제르소는 노마크맨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김명순이 제르소한테 찌르면서 여기로 전개를 이어갈 수가 있게 됐어요. 이기재는 김명순한테 압박을 걸면 제르소한테 가는 것 자체를 막을 수가 있을 거라고 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김명순이 그걸 이겨낸 셈인 거죠. 게다가 아까 장면을 돌이켜봤을 때 이기재와 이규성 사이의 수비 의도 자체가 서로 엇갈린 것으로도 보였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압박을 들어온다는 컨셉이었으면 이규성이 이 상황에서 이미 김명순한테 좀 더 타이트하게 붙는 게 맞았겠죠. 근데 이규성의 모습을 보면 약간 뒤로 물러나면서 안정적으로 수비 조직을 갖추는 걸 우선한 것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이기재는 리스크를 안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수비를 택했다. 그로 인해 발생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다음부터는 선수 개개인의 능력이 많은 빛을 발했는데요. 먼저 어쨌든 이규성이 상대적으로 뒤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기재를 대신해서 제루소를 잡아줄 수는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원 입장에서 일단 전방 압박이 뚫리긴 했지만 완전 위험 지역으로 들어서기 전까지 막아낼 수는 있는 상황이었던 건데요. 여기에서 제르소의 움직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냥 측면으로 막 달려간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한 차례 중앙으로 접으려는 모션을 취했어요. 보시면 공이 지금 제르소보다 뒤에 있죠? 그래서 저는 중앙에 있는 문지환한테 넘길려나 보다 싶었는데요. 이게 현재 마크맨인 이규성에게도 혼란을 줬습니다. 제르소가 중앙으로 접으려는 모션을 취하니까 당연히 이규성도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달리는 걸 한 차례 멈췄어요. 근데 이때 제르소가 갑자기 다시 툭 하고 측면으로 공을 차면서 후다닥 뛰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쭉 달릴 때보다 이런 식으로 뚫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빠르게 달렸다가 잠깐 늦추거나 멈췄다가 다시 빠르게 달리는 식으로 변속을 주면 수비하는 입장에서 순간적인 스피드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뚫리게 되고 나거든요. 그 차이 때문에 제르소가 상당 부분 앞선 상태로 볼을 몰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수원 입장에선 이제 완전 위험 지역까지 뚫리게 된 셈이고, 특히 반대편에 바로 같은 선수한테 연결이 된다면 거의 프리하게 슈팅을 허용할 수도 있는 그림이 되어버렸어요. 그 조급함 때문인지 여기에서 제르소한테 한 번을 더 당했습니다. 지금 이규성은 이런 방향으로 전력을 다해 뛰는 중이죠. 근데 여기에서 제르소가 한번 슥 하고 접어버리니까 관성 때문에 멈추지를 못하고 그냥 그대로 쭉 하고 나가버리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한동안 제르소는 완전 노마크맨 상태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엄청 위험한 지역임에도 아주 여유롭게 상황을 체크할 수가 있었죠. 여기에서 이제 득점을 한 박승호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보시면 지금 손을 들고 어필을 하는 중이에요. 노고사는 앞으로 파고들고 있는데 박승호와 바로우는 반대로 약간 뒤에서 머무르는 거죠. 다만 이거를 수원의 오른쪽 센터백인 황석호가 봤습니다. 봤으니까 당연히 막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황석호가 원래 뒤에 있다가 지금 앞으로 튀어나간 거예요. 하지만 정작 제르소의 패스가 투입되는 이 시점에는 박승호와 바로우가 다시 뛰어 들어갔는데 이 움직임이 정말 영리했습니다. 황석호가 방금 박승호의 위치를 보고 튀어나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시선은 볼을 투입하고 있는 제르소를 향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박승호는 황석호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황석호 입장에서는 볼을 투입하고 있는 제르소와 마크맨 관계에 있는 박승호를 함께 시야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승호가 다시 앞으로 침투한다는 사실을 놓칠 수밖에 없었고, 최종적으로 문전 앞에서 박승호가 아주 자유롭게 골을 넣을 수가 있게 됐다. 이게 이 인천의 첫 번째 득점 장면의 전말이에요. 하나의 득점 장면을 다룬 것뿐인데도 정말 짚어야 할 포인트가 많았었죠. 그래서 다른 좋은 장면들도 정말 많았는데 오늘은 이거 하나만 다뤄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